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확률에 관한 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확률이 바로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 probability.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걸 전 사건, 전 공간 그러는데요, 모든 사건의 경우를 잘 헤아리고요, 그리고 내가 딱 원하는 그때 사건의 경우, 그죠? 그때 사건의 경우를 잘 헤아려서 바로 이 경우의 수의 B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쵸?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만약에 전체 사건이면 확률값은 1도 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공사건이면 모두 확률은 0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값은 반드시 0과 뭐 사이에 있어요? 1 사이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결국은 경우의 수의 장난이니까 경우의 수를 잘 찾을 수만 있으면 확률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률에서는요. 그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리고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이 확률값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확률값 1에서 P의 확률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가 뭐 할 때는 복잡하고 많을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해 두고요. 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은 경우의 수지만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반지름이 얼마인 5인 원이 있는데 뭘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화살을 딱 꽂고 싶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고요. 그때 면적은 파이 1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인 확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를 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면적이나 길이나 부피의 비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 확률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있는데요, 확률의 큰 단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지금 하려고 하는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 그리고 곱셈 정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곱셈 정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확률의 본론이고요, 덧셈 정리는 아주 심플하고 논리적으로 단순해요. 됐죠? 예를 들면 우리가 A 또는 B 사건의 확률값을 구하라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고 뭘 한번 빼야 돼요. 그리고 공통 부분의 사건의 확률을 한번 버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게 결국 경우의 수의 장난인데, 우리가 집합해서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를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을 한번 뺐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률은 전체 경우에 대한 그때의 경우니까, 그죠? 전체 경우에 대한 그때의 경우, 전체에 대한 그때의 경우, 전체에 대한 그때의 경우니까 결국은 얘가 A 또는 B 사건의 확률값이고요.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의 사건을 한번 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또는 B 사건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자는 이걸 보기 좋게 그냥 확률의 덧셈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정리? 덧셈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A 유니언 B에는 공통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두 사건에 공통부분이 없다. 이런 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반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곱셈 정리와 되게 비교할 때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비교해 줄게요. A 사건, B 사건이 서로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걸 배반이다라고 그러는데요, 두 사건이 이렇게 배반적이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A 또는 B의 사건의 확률값은요, A에다가 B를 더한 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두 사건의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 사건과 B 사건이 집합해서 서로 소인관계에 있으니까 A 유니언 B의 사건의 확률값은 그냥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더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통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 또는 B의 사건의 확률에서 배반인 경우에는 덧셈 정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됐죠? 이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논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에서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확률 중에 가장 흔한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가장 흔한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이제 독립시행이 뭔가 하면 사건의 확률은, 확률이라는 건 항상
뭘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죠? 60만 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행기 사고로 60만 명이 죽을 때 한 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어제 비행기 사고로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죽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뭐해? 60만, 600만, 6천만. 그죠? 6천만 명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 사고로 안 죽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건 안 죽었건 확률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확률은요 거의 다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다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면 여러분 보세요. 주사위 던지면 짝수할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사위 던졌더니 짝수 한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짝수가 절대로 안 나올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주사위 던질 때마다 짝수할 확률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칠 확률이 0.3, 3할이다 그 말은요.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어떤 타자가 나와서 3번 안타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타율이 3할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타를 못 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확률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뭘 안타를 쳤던 못 쳤던 항상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칠 확률은 3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확률은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독립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라는 사건이 뒤에 사건에 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만약에 이렇게 독립시행만 있으면 그럼 확률 뭐하러 하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시 같은 수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머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독립 말고 새로운 조건 하나 집어넣어요. 그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고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죠. 그 원인이 바로 독립시행이라는 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시행은 내가 곱셈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확률의 마지막에 독립시행 확률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독립시행을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독립시행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확률을 위해서 또 다른 조건부를 하나 집어낸다라는 걸 이해해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률의 곱셈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